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조언이나 주의에 관한 단계를 좀 밟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항시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의 앞부분 중에서도 법적 근거 체계와 관련 법령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자가 입수가 되었고요. 관련된 연수도 받고 왔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지금 이 PDF 파일에서 바로바로 기록을 하면서 또 설명도 곁들여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체계 그리고 관련 법령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도의 차시로 구성을 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올라오는 내용들 기다리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또 법적 근거 체계, 관련 법령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 텐데요.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법적 근거 체계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법이고요. 그리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고시가 있고요. 학칙, 학급 규칙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에 관한 고시잖아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20조의 2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들어갔습니다. 20조의 2에 2항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의 보완되는 내용들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나오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이 있고요. 거기에 시행령의 제40조의 3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지도 분야와 방법, 체벌 금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6월 28일에 이미 시행이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고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연수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선생님들께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칙과 학급 규칙이 있는데요. 이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교 생활 규정, 학생 생활 규정 이렇게 명칭을 따로 달아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칙의 생활 규정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칙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규칙을 제정을 해 놓은 건데, 거기에 학생에 관한 생활 규정은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로 위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학생 생활 규정이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학칙만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별로 다르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는 왜 학생 생활 규정이나 학교 생활 규정이 왜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학칙이 같은 개념이다. 근데 학칙을 별도로 만들어둔 학교가 있고, 거기에 생활 규정,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 생활 규정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다 라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급 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학급별로 규칙을 담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예요. 법률
있고 시행령이 있고 고시가 있고 학칙이 있고 학급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각의 것들은 상위에 있는 것들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급 규칙이 학교에 있는 학칙 또는 학생 생활 규정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 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시를 마련을 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에 보시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의 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의 장이 처분권자가 되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걸 포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2항이 들어갔어요.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쉽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아동보호법상에 교원이 한 행동은 무조건 다 면죄부를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까지는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빠져있다 라고 하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교원을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 라고 하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시행이 6월 28일에 된 겁니다. 이번 건과 관계없이 올 초부터 교원단체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진행이 된 내용들이었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육부 장관의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보고 계신 이 고시입니다. 자, 시행 9월 1일부터 고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내년도 시행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기준을 정하여서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는 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고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지금 연수도 진행을 하고 내용들도 바로바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현장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 쪽에서 중앙교육연수원 측과 또 교육부하고 합작으로 연수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진행 과정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있잖아요. 이 목적을 모든 사항을 고려하실 때
목적을 꼭 기억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학교 나름의 규칙을 설정을 하실 때 이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옆길로 셀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을 하는 건데 징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학생을 배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장 총칙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양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한테 징계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글자로 정리를 한다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준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조에 나오는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보시면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 초중등교육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또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법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이 용어들에 대해서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활동, 학생생활지도, 조언 쭉 이어서 나옵니다.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이렇게 마지막에 보상까지 나오고요. 이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또 학생생활지도가 무엇인지 이 용어의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면 다른 내용들의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조언이라든가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따 다시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교육 3주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교직원분들도 같이 계시지만 교육 3주체로 구분하는 분들은 학생 그리고 교원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 등 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보호자로 이하는 칭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를 통해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의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3주체의 책무도 굉장히 중요한 편에 속하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예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모든 수업 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영상에 계속 올렸던 게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인데,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지도의 범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학업 및 진로, 또 보건 안전, 그리고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생활지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기억을 하실 것은, 저희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밖의 분야에서 네 번째,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학교 생활 규정을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가, 올해 말까지 저희가 생활 규정 또는 학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뒷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지도의 방식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법령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께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결 어미가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으면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들이 무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달리 해석을 해보면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을 때 선생님들이 이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조언인데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무조건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걸로 선택 조항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당연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죠. 네. 그리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전문가의 검사나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는 것 자체도 선생님이 우리 애만 너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내용들도 조언의 형식으로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시에 넣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담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상담이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진로 전담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에 의한 상담, 또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3자 누설과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상담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적어놨어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그리고 근무 시간 외의 상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에 아무 합의 없이 갑자기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한 9시쯤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강아지가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 해요.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런 상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의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의예요. 주의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조차도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훈육과 훈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훈육 살펴보도록 할게요. 훈육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구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조언, 주의 살펴봤죠 좀 전에.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언을 먼저 하고 또는 주의를 먼저 줍니다. 그랬는데도 학생이 제지가 안 돼요. 그러면 훈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혹시라도 단계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 선생님에게 피해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조언이나 주의에 관한 단계를 좀 밟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항시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교무 수첩에 기록하셔도 되고 워드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모든 작업은 미리미리 작업을 해주시는데, 학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평소 행동 다 같이 기록을 해두시는 게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네, 요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법령하고 학칙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학칙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금지된 행동을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네, 해석 가능하시죠? 예.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항목에 조금 전에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학교의 장은 학교 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 담당자, 물론 교장 선생님 아셔야죠. 교감 선생님 아셔야죠. 업무 담당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학교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회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모든 처분의 결정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장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 분들이 전달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학교회장의 처분에 의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회장 명의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학교회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호 및 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 세부 규정에 대한 예시를 이 고시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이 고시의 내용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나름의 학칙에 반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 시간 중 교실 내에 다른 좌석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는 것, 일종의 타임아웃 같은 이런 내용들을 1, 2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호는 보시면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를 한다든가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를 할 때, 이때에는 학칙으로 정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시 경위하고 일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분리를 한다든가 특정 장소로 분리를 했을 때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12조 제 7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7항 살펴보시면, 학교의 장은 제 6항 제 3호 및 제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황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가정학습을 하게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일단 학교장 명의로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 이것도 하나의 징계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징계를 줄 거면 어떻게 줘야 되냐? 선도위원회에 올리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다거나 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올리셔야죠. 여기에서 가정학습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출석 인정 처리는 해줘야 되고요. 내부 결제 정도 내서 학교장 명의로 출석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장 명의로 이러이러해서 가정학습을 이 학생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정학습을 처리를 합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라든가 교원지휘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문서상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부 결제 받아놓고 출석 인정 처리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혹시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도교육청에 꼭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요 요건을 만족시켜서 진행을 하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활용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은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얼마 전까지는 소지 물품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아예 못하게 했죠.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게 지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한 번은 주의를 줄 수 있죠. 또 말로써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회째가 됐어요. 꼭 3회로 안 하셔도 됩니다.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에는 3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은 한 번 정도는 주의를 주고 난 이후에 학생에 대해서 그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압수가 아닙니다. 압수가 아니라 물품의 분리 보관이에요. 이 용어도 압수라는 표현을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제6항, 제3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에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회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9항의 내용이고요. 요 9항과 여기에 6항의 3, 4호 분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일시하고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훈계 살펴볼게요. 자,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이 있고요. 성찰하는 글쓰기, 그리고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상벌점제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칭찬이나 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 그린 마일리지나 상벌점제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칭찬이나 상, 토큰 강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잘하면 스티커 하나씩 주고 그 스티커 모아가지고 다른 상품을 수여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4장에 기타가 있는데 요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살펴보셔야 할 것은 제16조 좀 볼게요. 생활지도 불응 시의 조치 보시면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원지휘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아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17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또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물어볼 때에는 굳이 답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신 내용들이라 1차 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차츰 이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2편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